자존심 대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는 상처를 받으면 동물 같아서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 여성들은 대화하자고 해요, 남편한테. 빈 채꼬챙이를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나오라고 이놈아! 나오라고! 우리 아버지 귀 안 들린다. 우리 집에 대학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 So what? 자존감이 좋아지면 자존심을 놓게 되더라고요.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자기 마음 안에 뭔가 가득한 게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 저희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지. 사는 것처럼 노래를 해. 노래하는 것처럼 또 살아. 멋지다. No problem. 문제 없어. 상가이 트위스트 추면서 난생처럼 그대를 알았고 그래 선생님은 얘기해야지. 아 진짜 빨리 인사하자.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없나요? 선생님 있잖아요. 네. 조영구가요. 자꾸 자기가 반장하고 싶다고 그러는데요. 공부 못하는 애는 반장 못하는 거죠? 왜 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왜 반장 못해요? 선생님도 잘했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 못해도 선생님 할 수 있는데, 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조영구 학생이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맞아요. 반장을 하고 싶었는데 예.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하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연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이요. 네. 저기 학년을 진급을 못 해가지고 우리를 빨리 왔어요. 아, 왜 그래, 영구야. 그러지 마, 친구잖아. 너도 자존심 상하지? 좀 많이 상했어. 네, 그런 현상을 몇 년 꿇었다고 하는 건데 항상 있어요. 그렇죠. 반에 이렇게 좀 이렇게 몇 년 이렇게 학교를 늦게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이렇게 교복을 입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네. 학교에 온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학생 같고 저는 탱고 선생 같아요. 선생님 진짜 탱고 선생님 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컨셉으로 예. 강연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어요. 네. 네. 선생님 근데요. 네. 선생님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왜 선생님이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왜 강연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성악가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제가 원해서 강연을 하게 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 어떻게 흘러서 강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삶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늘 되지는 않아요. 않죠. 맞아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뜻대로 됐다면 지금의 배우자하고는 살지 않을 거예요. 참 속상한. 아이고 속이 후련하다. 아니 뭐 학생들이 이런 멘트를 좋아해. 이상해 정말 학생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김승희 학생만 그러니까요. 지금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결혼해 보면 알게 돼요. 그렇죠. 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애를 낳아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애를 다시 넣어버리고 싶구나. 도무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주 지혜비 같은 놈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 있죠. 그럴 때 사람이 상하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선생님 글씨도 잘 써요. 네, 자존심.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뭐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한번 봤죠. 그리고 사실 저는 고등학교 자체를 제가 특목고를 나왔어요. 오, 잘하셨네요. 공고 나왔어요. 공고 나왔는데 고등학교. 네, 취업을 위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단어들이 없어졌는데, 네,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다른 단어로 아주 고상한 단어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공고, 상고, 농고, 네, 그리고 종합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저는 제주도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수고도 있었어요. 수상고등학교.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놀렸어요. 네, 니네들 교과는 뭐냐?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네? 농고 교과는 뭐냐?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 감자 세요. 네? 공고 교과는 마징가 무쇠돌이 뭐 이런. 그래서 뭐 이렇게 친구들이 뭐 이렇게 서로를 놀리고
야 우리도 인문계 가고 싶은데 못 갔다 뭐 이런 게 사실은 좀 저는 많았었어요. 이제 거기를 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어요. 아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친구들은 그 이제 교복을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서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복은 지금 옛날 교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이제 새로운 교복을 입고 다녔었어요.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데 저희 공고에는 교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입었냐면 실습복을 입었어요. 실습복. 작업복 같은 거. 네, 실습할 때. 전 전작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납땜을 할 때 입는 이렇게 그 옷이 있었어요. 작업복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는 좀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사실 그 실습복이 그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부끄럽지 않다는 걸 모르니까 아이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해서 학교를 온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해서 왔으면 그 마음이 좀 덜 상했을 텐데 내가 원해서 오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게 부끄러운 건지를 모르면 안 부끄러운 건데 계속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친구들 가방을 열었더니 영한 사전이 나왔어요. 제 가방을 열었더니 드라이버가 나왔어요. 드라이버, 뭐 니퍼, 뭐 이런 뭐 납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이제 사실 창피할 게 아닌데 이제 그때는 모르니까 그게 창피하고 그걸 창피하다고 믿으니까 사람은 믿은 대로 되더라고요.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대로 행동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당당하게 걸어 다닌다고요. 개인데 집에서 이렇게 엄청 당당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약간 개처럼 이렇게 눈치를 보고 와서 주눅 들어서 잠만 자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사람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개는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의 자존심 대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감. 글자 하나 다른데 느낌이 그렇죠. 완전 다르네요. 자존심은 쉽게 말하면 나 잘났다는 마음. 나 잘나. 네. 나 장난 아니야. 이게 뭐 이제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아가씨 때는 몸매가 장난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 장난을 많이 치게 돼요. 이게 몸이 장난이 아주 심해져. 네? 이게 몸이 진지해야 되는데 많은 장난을 쳐요. 온통 유머 감각으로 이렇게 뒤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존감, 이 자존감은 되게 쉬운 말로 얘기해서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자존심은 뭐냐면 나 잘났다.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 내가 잘나지 않은 거죠. 남편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잘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대를 누구에게 걸게 되죠? 자식에게 걸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은 자식 얘기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는 분이 있다고요. 그리고 약간 거기에 뻥을 더해서 말한다고요. 많이 붙이죠. 네, 그렇죠. 뭐 우리 아들 뭐 사실 뭐 5등했다. 근데 사실 반에서 5등인데 어디 5등이라고 해요? 전교 5등이라고 하죠. 자존감이 상하면 자존심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시험을 봤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정체성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내가 누구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대학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공고를 나와서 대학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죠, 뭐. 네, 여러분의 바람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재수를 했어요. 이제 전문대학을 재수를 했어요. 지방에 있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용호 학생이 기도해 주셔서 떨어졌어요. 제가. 남의 집 귀한 자식이 2번이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2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엄마가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다른 사람과의 전화 통화로 좀 알게 됐어요. 그럴 때 있죠. 엄마가 우리 딸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고 우리 아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남들 돈 주면 다 가는 전문대학을 떨어지니? 이렇게 이제 다른 분하고 전화하는 걸 이제 제가 들었죠. 사람은요 자기가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버려버리는 성향이 있대요. 사람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일이 어려워지면 소중한 나를 챙기려고 하는데 내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럼 에이 버려버리지 뭐. 지저분한 거 치워버리지 뭐. 그래서 이제 저는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그렇게 힘드셨어요? 엄마가 저를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게 제 마지막 보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래도 우리 엄마는 엄마는 나를 챙겨줄 거야. 챙겨주고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제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마지막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엄마 아빠도 학교를 못 나오셨고 형제들도 아무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막둥이에게 엄마가 그걸 거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뭐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또 이제 뭐 잘 안 됐어요 그것도. 모든 게 다 안 되더라고요. 되는 게 없네. 되는 게 너무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삼수를 했어요. 삼수. 그래서 이제 삼수를 했는데 뭐 좀 제 입으로 자랑인 것 같지만 너무나 유명한 대학이 돼버린 거예요. 와.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대학이 된 거예요. 진짜요? 네네. 뭐 얘기해도 되나요? 네. 해병대. 제가 해병대가 됐어요. 제가 삼수를 해서 이제 해병대가 됐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해병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간 거였어요 군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군대를 지원할 당시만 해도 해병대가 힘들다는 인식이 많으니까 지원을 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군 영장이 나왔는데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 지금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대학도 떨어지고 엄마는 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고 나는 정체성도 없고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뭐 MT니 OT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를 지원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해병대를 전역할 때쯤이 되니 진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어울려요. 그렇죠. 잘했을 것 같아. 모두 다 어울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샵에서 만났을 수도 있어요. 샵에서 어머 연구소님 머리 너무 크시다. 정민 언니 머리결 너무 상했다. 아우, 승희 오빠 왜 이러니? 이렇게 만났었을 수 있었어요. 진짜 잘 어울리시죠? 그렇죠. 딱이야. 강의보다 샵이 더 잘 어울렸을 거예요. 가위만 지금 손에 드시고. 그렇죠. 가위 들고 이제 네일 아트 하는 게 저랑 훨씬 잘 어울렸을 텐데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제대할 때쯤에 뭐 만나서 이게 어떠냐 그랬더니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힘들다. 맞아요. 정말 자기의 의지와 각오가 없으면 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정말 제 어렸을 적 꿈이었던 음악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음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 레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레슨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저는 레슨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고.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레슨 1, 레슨 2 저는 이거밖에 못 들어봤어요. 대학을 세 번 떨어진 이유를 알겠습니다. 네. 자, 조영각생 지댕이 내밀어요. 그래, 연구 너는 꼭 나를 선생님 꼭 이런 학생들 있어. 선생님 뭐라고 하면 그냥 말끝마다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레슨이라는 단어는 나 영어 교과서에서밖에 못 들었는데 레슨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슨을 이제 받았어요. 선생님에게. 근데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비싼데. 레슨비 비싸죠. 그런데 사람은 그 뜻을 세우면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군대도 제대했고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제 내가 스스로 취직을 하자. 레슨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언론사의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국장님 면접을 보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국장님, 저는 뭐 해병대도 나왔고 모든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시켜주십시오. 본관 나왔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언론사에 합격할 그랬더니 이 국장님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94년도에 언론사에 취직을 했어요. 역시! 역시! 어떤 역할을 줬었냐면 새벽에 언론을 각 아이네, 가정에 진짜 전달하는 그 일을 했었어요. 새벽에 각 가정에 국장님 누구냐고요? 지국장님. 지국장님.
지국장님이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자존심이 세니까 이제 언론사를 다닌다고 했어요. 신문 배달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고향에서 네, 성공했다. 이게 제가 아주 좀 자존심이 세다는 걸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이제 그 오토바이에다가 신문을 배달하고 대학교 안에 있는 조교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자존심이 세니까 내 또래 애들은 이런 애들은 지금 대학생이어서 다 대학 안에 들어가는데 저는 신문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담벼락 옆에다가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월담을 해서 이제 선생님께 레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5개월을 했는데 이제 뭐 경희대 성악과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죠? 이건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이쪽에 있는 학생들 안 좋아요 지금. 조용구 너 때문이에요. 저쪽 보지 마세요. 네, 이게 아주 질이 안 좋아. 자 이렇게 강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딱 합격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 들어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내가 학력에 대한 자존심이 세서 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학교를 가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좋다는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또 위를 보는 거야. 그렇죠. 학교를 딱 들어왔는데 처음 본 고등학교를 만난 거예요. 예고. 그래서 성악관 예고 나온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공고. 아이들은 다 피아노를 치다 왔는데 저만 납땜을 하다 왔어요. 어떡해. 그래서 제 동기들은 20살. 저는 이미 25살. 나이 차이도. 그렇죠. 사람들이 그 나이로 인한 열등감이 또 있어요. 아이고. 그렇죠. 내가 나이가 너무 어리면 어린 대로 열등감. 나이가 너무 많으면 많은 대로 열등감. 그렇죠. 아 나는 이 나이인데 왜 내가 동생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있고 아 내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나를 무시하나? 그래서 내가 좀 더 힘을 줄까? 더 어른인 척할까? 아 시댁 식구들은 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만 공부를 못했네. 우리 집안을 무시하나? 왜 전 양반이 저런 말을 하지? 그러면 이제 자존심이 점점 상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보니까 악보를 너무 어려운 거 영어로 된 걸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끼고 음대생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뭐 베토벤, 모차르지 뭐 이런 걸 하고 다니는. 근데 저는 바이엘이라는 걸 쳤어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피아노를 입문할 때 치는 건데 여기엔 영어가 없고 표지에 너구리하고 다람쥐하고 이렇게 팔분음표를 들고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도레도레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대학교 음대생이 음대생인데 너구리하고 다람쥐 그려진 초등학생. 왜냐면 저는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어떡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제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은 마음이 상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고 나온 아이들은 부모님이 꽤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 와서 처음 명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어린 친구들한테 기죽기는 싫고 어떡하지? 무슨 옷을 입지? 라고 하다가 저는 해병대 군복을 입고 학교를 2년을 다녔어요. 진짜요? 네, 워카랑. 그 빨간 모자를 쓰고. 그래서 그 동기 여학생들이 오빠는 언제 제대하냐? 오빠는 제대 안 하냐? 오빠는 왜 항상 그러고 다니냐? 그러니까 명품을 못 입을 바에 차라리 군복이 낫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해병대를 나왔으니까 자 자부심으로 애들이 나한테 함부로 무시를 못하게 해야지. 나 이만큼 세다 이걸 보여주고 그렇게 싶었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복에 워카를 입고 2년을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얘네들한테 왕따 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얘네 모두를 왕따 시킨 거야. 그럴 수 있지.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게 25살 대학교 1학년이 해병대 옷을 쫙 빼입고 다람쥐 책을 들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맞았어요. 근데 이제 항상 얼굴에 인상을 쓰고 다니고. 근엄하게.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자존심 센 사람은요 마치 얼어있는 물 같아요. 얼음. 그러니까 얼어있는 물. 즉 항상 얼어있는 거예요.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자존심 센지 안 센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연하지 못할 때.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은요. 자기보다 훨씬 큰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만 담길 수 있지 맞아. 나보다 용기가 작은 사람에겐 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울려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여기는 지금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신 학교도. 누구는 흔히 말해서 명문대학을 나왔을 수 있고 누구는 지방대학을 나왔을 수 있어요. 누구는 대학을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누구하고만 어울리고 누구하고는 못 어울리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공통점이 없으면 못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와 친구가 되기가 어렵고 또 가난한 사람은 부자하고 못 놀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흘러야 잘 되는 게 노래지. 노래인 거죠. 그러니까 술을 한 잔 하면 노래가 슬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의 이름이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래가 이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군복을 입고 레슨을 가는 거예요. 교수님께. 근데 노래의 주제는 다 사랑이잖아요. 당신은 나의 영혼, 당신은 나의 고통. 슈만이 자기 와이프 클라라 슈만에게 바친 노래 제목은 헌정이에요. 그 노래를 이렇게 뭐 Du meine Seele, Du mein Herz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군복. 제가 누군지를 보여줘야 돼요. 예고에게 공고를 보여줘야 돼요. 이 서울 애들에게 지방에서 올라온 나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군복 입고 딱 이렇게 레슨을 간 거예요. 교수님께.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 얼굴 표정을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노쿠해. 그러시는 거예요. 노쿠해. 너무 힘들어갔어. 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머. 그리고 저는 그때는 이제 목소리도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러고 다녔어요. 아. 성악과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 성악과야.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밥집에 갔어도 아주머니 깍두기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면 해병대 옷 입으시고. 내가 해병대 옷 입고 너구리 들고 깍두기 떨어졌습니다. 딱 이런 거죠. 근데 그때는 누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이상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제 기운이 너무 세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고 자기 혼자 그러고 다니니까. 네. 남을 남한테 때리거나 피해는 안 그러진 줘요. 않았어요. 남을 뭐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보호막을 친 거예요. 그냥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내 자존심이 너무 상했기 때문에 내가 자존감을 알지 못하니까 내 보호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크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놓으라고. 이걸 놔. 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이 친구는 말을 못 알아먹는구나. 그런 학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용구 학생 같은. 선생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선생님이 가수를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선생님의 말귀를 못 알아먹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방송에서 본 돈 CD로 까먹고 방송에서 또 벌고 CD로 또 까먹고 이렇게 선생님의 말을 안 들어먹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학생은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이 들리면 듣겠죠. 근데 자기 마음 안에 뭔가 가득한 게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Du meine Seele, Du mein Herz 이렇게 해야 되는 노래를 Du meine Seele, Du mein Herz 멋있다. Du meine Von, Du mein Schmerz 너무 그랬더니 비장하죠. 교수님이 아버지 원수가 아파? 그러니까요. 저보고 아버지 원수 같네. 사랑 노래인데. 사랑 노래인데 정확하게 그러셨어요. 사랑 노래인데 너 이거 사랑 노래인데 노래를 왜 그렇게 부르니?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사람이 말이야 사는 것처럼 노래를 해. 그리고 노래하는 것처럼 또 살아. 사람은 사는 것처럼 말을 해. 그리고 말하는 것처럼 또 노래를 해.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사는 방식이 좀 느껴져. 근데 너는 노래를 항상 보여주려고 해.
노래가 보여주는 거니? 보여지는 거지? 노래는 들려주는 게 아니야. 들려지는 거야. 근데 너는 보여주려고 하고 들려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너를 입증하려고 해. 그러니까 소리가 울리는 게 아니라 외치는 거야. 그리고는 저보고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교수님이 창을 탁 여시더니 학교에 이제 나무가 가을 색깔이 됐는데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가을 보여? 저보고 가을이 보이냐. 그래서 제가 이랬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을 보이냐고. 나가서 가을 좀 보고 와. 넌 노래를 백날 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기 싫어가지고. 너무 절도 있다. 뭐든지.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지기 싫었어. 그리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교수님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학생이 꼭 있어요. 지가 노래를 못하면 이게 선생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아, 이게 무슨 선생님이 문제가 있다. 선생님을 바꿔야 되겠다. 맞아.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교수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조금은 알아들었어요.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있죠. 근데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인데 내가 소중하다는 걸 모르면 내가 잘났다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살다가 사람이 자기 이름 앞뒤에 뭔가가 붙는다는 거예요. 자, 조영구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살다가 이름 앞뒤에 뭐가 붙을까요? MC 조영구. 그렇죠, MC. 근데 그냥 MC가 아니에요. MC 몇 년 차? 21년 차. 21년 차. 그리고 또 붙죠. 지금 이 가운데서 가장 출연료를 많이 받는 조영구. 자, 그리고 뭐가 막 붙는다고요. 뭐 선배, 뭐 나중에 뭐 국장님, 뭐 아나운서실에 그리고 뭐 우리 집안에 뭐 맛, 뭐가 다 붙는다고요. 내가 나온 출신 학교, 내 남편의 직책, 우리 아이 나온 대학교. 근데 이런 흔히 말해서 영광이라는 것, 군대로 치면은 계급장이 하나가 붙고 두 번째 붙는 거는 상처가 붙어요. 남자는 상처를 받으면 동물 같아서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그때 여성들은 대화하자고 해요. 남편한테. 맞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는 새꼬챙이로 찌른다고요. 동굴에 들어간 남편 나와! 나와! 대화하자고. 맞아. 오늘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그 동물들이 이러면서 더 들어가 버려요. 더 화내. 그러면 더 긴 채꼬챙이를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나오라고 이놈아! 나오라고! 안 나오라고! 진짜 그래. 대화하자고 이놈아! 대화하자고 이놈아! 이렇게 또 찔러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동물은 이러면서 아까 보셨죠? 더 들어가 버려요. 지금 윤수영 아나운서 되게 찔리는 얼굴이에요. 아, 그래요? 뭔가 생각이 나는 게 있나 봐요. 아니, 딴 생각했어요. 여기로 와. 지금 안 되겠네. 안 돼. 얼굴만 착해 보이지 저 조용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성분들. 남편이 대화를 안 하자고 하는 건 여러분과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죠.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지금 그게 되게 여자는 상처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애기 그래. 엄마 아빠로서의 삶을 영위해야 빨리 하는데 회복해야 되잖아. 도망가려고 그러나?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큰 비행기일수록 유턴하기가 천천히 돈다고. 근데 말을 안 남자들은 하면 속상해. 들어가면 좀 쉬어서 나오고 싶어요. 그렇죠. 왜 자꾸 찌르냐고요. 그렇죠. 밖에서. 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그렇죠. 줘야 돼. 하루만 좀 기본적으로. 쉬게 네, 해주면 자기의 되는데 안 호흡을 그렇죠. 자기의 호흡이 이렇게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시기를 못 참고 새꼬챙이로 찌르면 더 화가 나서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남편이 상처받고 자기 동굴로 들어갔어요. 내버려 두세요. 근데 이놈이 배가 고플 때가 와요. 그렇죠. 그러면 냄새를 이렇게 풍겨서 안으로 이렇게 넣으세요. 고기를 구워. 그래서 그냥 그게 좋아하면 고등어를 좋아하면 고기를 막 이렇게 그릇을 왔다 갔다 해. 먹을 게 이렇게 있나 하다가 보다. 그럼 얘가 이제 배가 고프면 지도 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목을 확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시길 추천드려요.
나중에 내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때만 들어가야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새꼬챙이로 찌르지 마라. 그 새꼬챙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새꼬챙이는 주로 요 새꼬챙이죠. 요 새꼬챙이로. 말의 힘 네, 아주 그렇죠. 그냥. 일본에 그 1960년, 70년대 장훈이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타자가 있었어요. 예, 맞아요. 이분이 너무 야구를 잘하니까 귀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장 선수가 귀화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와다시와 한국인 데스. 무슨 뜻이죠? 나는 한국 사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장 선수가 타석에 딱 섰는데 조센진 가라 이랬어요. 너 니네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으니 니네 나라 가서 야구해. 거기서 돈 받고. 왜 여기서 야구를 해? 온 사방에서 막 뭐 바보 막 이렇게 했겠죠. 게임을 진행할 수 없었어요. 들어갔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나와서 이 사람이 배트를 잡기 전에 관중석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도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욕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나 조센진이다. 그리고는 배트를 잡았어요. 투수가 던진 거를 쳤는데 홈런. 장애 없는. 장애 홈런이 되고. 와, 멋지다. 전 그 이야기를 운전하다가 라디오로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귀 안 들린다. 그래, 우리 집 가난하고 그렇게 사이도 좋지 않다. 그래, 우리 집에 대학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 나 공고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 알았어요. 나에게 야유를 퍼붓는 사람은 일본 사람인 것 같고 세상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끝까지 나한테 바보라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걸 그날 알아버린 거예요. 맨 처음에 틀림없이 너 니네 나라로 가. 너 바보야 라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주변이 따라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첫 소리를 낸 사람이 나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게 원망하고 야 세상은 왜 차별을 하냐, 뭐 왜 학력 차별을 하냐, 왜 외모 차별을 하냐, 왜 지역색을 차별을 하냐, 왜 그런 걸 하냐라고 얘기하는 게 다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세상이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 나 누구다라고 말한 건 세상에 대해서도 아니고 일본 사람에 대해서도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 말을 딱 했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좋아져 버렸냐? 오늘의 주제 자존감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다는 걸 모르면 내가 잘났다로 계속 살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맨날 잘날 수가 없죠. 없거든요. 아나운서로 들어와서 나 그때 너무 예뻤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눈가가 내려오나요? 올라가나요? 내려와요. 그러면 자꾸 화장이 진해져요. 전에 눈이 여기 있었어요. 이러면서 화장이 자꾸 진해진다. 여기 눈이었어요. 여기 기억해 주세요. 저 눈이었어요. 맞나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젊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젊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거부하는 것이 그게 젊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낼 수 없는 매력을 경력인 선배들이 내고 어머니들이 내는 거죠. 영화 중에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병헌과 전도연이라는 대한민국 대배우 두 분이 나오죠. 1960년대 원래 그 영화가 이제 소설을 원작으로 한 건데 이제 그 제목은 그 선생님과 여제자 좀 에로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내 마음의 풍금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시골 학교에 그 이병헌이 이제 이렇게 선생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전도연은 그 시골 학교에
나이가 많은데 이제 애들하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키는 큰데 자기 동생 맞아. 기저귀로 이렇게 하고 다니고 엄마한테 맨날 혼이 나요.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부르냐면 야 이 가시나야 이렇게 불러요. 계속 야 이 가시나야 네 동생 만들보나 뭐 너 이심 그리고 막 뭐 입을 태우니까 막 이 가시나가 뭐 너 집에 들어오면 막 이렇게 하고 맨날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가시나야라고요. 근데 그 학교에 이병헌이라는 선생님이 딱 부임해서 이렇게 딱 시골길에서 마주치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심히 길을 모르니까 아가씨 KBS 초등학교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일로 가가지고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저기 덤불 속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가는 이병헌을 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아가씨 KBS 초등학교 어디로 가요? 아가씨. 그런데 그때 모든 영화가 이렇게 뭐가 주인공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마주칠까 봐 훅 하고 숨는다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키가 큰데 요만한 동생들하고 고무줄을 하고 놀았어요. 자기 동생 없고. 고무줄 같이 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고무줄 안 해요. 아가씨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묻는 거예요. 언니 왜 우리랑 고무줄 안 해? 그랬더니 화를 내요. 야 내가 애냐? 나 이제 아가씨다. 네, 니들하고 고무줄하게? 자 하루 만에 뭐가 됐어요? 아가씨. 아가씨가 됐어요. 근데 왜 아가씨가 됐어요? 불러줘서. 누가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멋진 남성이. 그렇죠. 내가 사춘기인데 첫눈에 반한 그 선생님이 나에게 아주 무심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가씨. 그리고 아가씨는 고무줄하는 거 아니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난 동생을 업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아가씨니까 고무줄 안 해요. 그리고 영화는 그 다음부터는 러브라인으로 진행돼요. 주인공 그리고 전도연 그리고 상대편 여자 선생님. 그러니 약간 이렇게 풋풋한 이상한 삼각구도예요. 사랑 라인이죠.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인간은 언제 무엇이 되나 봤더니 그것이라 부르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어떤 표정을 지어줬고 어떤 말을 했고는 아이의 자존감을 계속 결정지어요. 엄마가 이렇게 부르는 게 있다고요. 엄마는 우리 아들만 보고만 있어도 배불러. 뭐 이런 거요. 그냥 엄마는 그냥 우리 아들이 있는 걸로만 해도 좋아. 이게 지금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저 지혜비 같은 놈, 저 조씨가 종자. 저 종자. 똑같아. 비가 나는데. 종자.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어머니께 들은 적 있나요? 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이놈의 인간 네 애비랑 똑같아. 아이고 참 피는 못 썩게 하고 이렇게. 그렇죠. 자, 그게 계속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소망을 담는 거고 누군가를 뭐가라고 불러주는 거거든요. 네? 너는 무엇이다? 근데 너는 무엇이다가 그런 거죠. 공부만 잘하는 걸 칭찬했나?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엄마가 너무 좋다. 우리 아들은 동생을 잘 돌봐서 너무 좋아. 이렇게 해줬는지 아니면 너 좀 동생 좀 못 돌봐도 돼. 너 너무 쓸데없는 짐 지지 마 우리 아들. 엄마는 우리 아들이 뭐 좀 못해도 괜찮아. 그냥 우리 아들이 엄마 아들인 게 너무 좋아. 사람의 몸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죠? 물. 물은 흐를 때 좋대요. 굳어 있으면 피도 굳어 있고 정체되면 혈전. 뭐죠? 피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혈관에 딱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 보이지 않는 거의 죽음의 살인자래요. 흐르지 않으니까. 근데 자존감이 좋아지면 자존심을 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렇다. 그래 나는 노래 그렇게 못한다. 그렇지만 노래를 즐기고 싶다.
그러면 노래 잘 되실 거예요, 훨씬. 그래요. 가요 무대 나가고 싶은데. 그런 욕심은 버리도록 하세요. 자, 제가 버리라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진짜. 조용구 학생, 나이만 먹었지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됐죠, 조용구 학생. 제가 그걸 노라고 지금 2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물고기처럼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이제 잊어버려. 물고기띠예요. 물고기. 진도를 원래 잘 못 따라와요. 네. 이름도 영구야, 영구. 아이고 정말. 조씨에다가 영구. 아유 정말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존심을 놓으면 인정하면 그래, 내가 그렇다. 그래, 뭐. 그리고 내 타석에 서서 나도 내 성의껏 안타 치고 홈런 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세상은 두 종류거든요. 응원하는 가운데서 야구하는 사람이 있고 야유를 퍼붓는 가운데서 야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삶이 막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뭐 잘 될 거야, 넌 잘할 거야. 근데 어느 날 삶이 맨날 어떻게 우리를 응원하겠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야유를 퍼붓고 우리에게 뭔가 제지를 하는데 인생이 진짜 행복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한테 응원할 때 홈런 때리는 것보다 나한테 사람들이 야유를 퍼붓는데 내가 거기에다 대고 그래, 나 그렇다.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라고 하고 인정하고 서 있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의 홈런 한번 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자는 무엇을 먹고 산다고 하죠?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죠. 저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면 사람은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으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존감은 상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상처가 우리가 수없이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앞으로 또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내 존재가 소중하다 그 말을 자꾸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요 자꾸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책도 보고 그래서 여유만만을 계속 봐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열심히 살고 저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제 후배들도 들어오고 그럼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 후배들이나 뭐 아니면 아이들이나 보면 그 말이 맞기도 맞아요. 뭐 아니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걸 인정을 해주면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자존심도 상하고 좀 짜증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죠? 최근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법륜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세상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기준이 되면 쟤는 다 틀린 거예요. 맞아. 내가 기준이 되면 쟤네는 다 틀렸어. 그러니까 항상 내 기준인 거죠. 근데 나중에는 나처럼 안 했는데도 성과가 나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틀렸나? 라고 해서 후배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문제로 이게 들어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 김성은 우리 학생이 맞는다 하더라도 자녀와 후배와의 관계에서 맞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실수하고 돌아올 그 시간을 좀 기다려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실수를 안 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수를 하면 성공해서 배울 수 없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이 한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절대 실수하는 걸 원치 않아요. 실패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면역력도 저항력도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실수하게 조금 기다려 주셔라. 그리고 어쩌면 사랑은 잘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실수를 하고 자기가 겪어야 할 시간을 바라봐 주는 것. 제가 보기엔 그게 어른인 것 같아요. 그건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3번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에게 이 정도면은 집에 아이들과 후배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나? 왜 후배들이 말을 안 하는지 알아야 돼요. 네. 말을 좀 해. 말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조금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좀 안 그랬었는데 요즘 와서 예를 들어서 뭐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당을 갔어요. 식당 가면 주인 또 사장님이 알아보, 아유 아나운서들 아유 오셨네요. 저쪽에서 막 스케치북을 막 들고 뛰어와. 스케치북 이제 사인해달라는 거죠. 예. 내 것만 안 가져온 거예요. 진짜? 맞아. 네. 진짜 그때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 열등감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식당을 갔더니 아유 사인 좀 해주세요. 아 이제 좀 알아보는 드디어 거야. 알아보셨구나. 예, 뭐 아유 뭐 사인까지 뭐 아니 꼭 하셔야 돼요. 그래. 아유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했더니 그 결제 사인. 카드 결제. 되게 되게 그건 느껴. 점점 이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 저희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점점 자존감이 근데 떨어지면서 그것도 막, 이런 문제래요. 한국 사람, 특별히 한국의 남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의 존재를 파악하려고 한대요. 하는 일로. 네. 그러니까 내 인기도, 사람들이 영향력 있냐 없냐라고 하는 말, 그걸로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그것 말고도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수없이 많은데 딱 유일하게 거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요즘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시지만 공부로 모든 거를 아이의 존재를 다 파악해버리잖아요. 공부 잘하고 뭐 서울대 가면은 쟤는 뭐 이런 거. 응?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이 상처에 대한 마지막은 이거거든요. 사람이 살다 상처를 당하잖아요. 자, 어려서 저는 미국 영화를 봤어요. 그럼 미국에서 아이가 접시를 깨요. 어느 날 모든 인생은 삶의 접시가 깨져요. 금이 가거나 인기가 있었는데 인기가 떨어지거나 잘 나가는 아나운서였는데 또 후배들이 뭐 너무 잘 나간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만 사인을 받고 그러면 나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눈썹만 진하게 그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존심이 떨어지죠. 자, 그럼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죠? 엄마가 와서 접시 깬 아이를 보고 Are you okay? Are you okay? 너 괜찮아? 뭐. 너 괜찮니? No problem. 문제 없어. I love you. 저는 진짜 미국 스타일. 제가 USA 엄마랑 너무 잘 맞았어요. 저희 엄마 해남 사람. 겁나브라. 이것이 웜에 징해브라. 징해브라. 접시 깨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뭐단디 냉겨두냐? 다 깨부려라! 자, 이러면은 아이는 자아 존중감이 4배가 떨어진대요. 4배.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살다가 힘들어서 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힘들었는데 위로를 못 받으면 망한대요. 근데 인간은 살다가 힘들었는데 위로받으면 4배가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사실 상처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게 이게 관건이죠. 세상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건데 그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서 나는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게, 내 아이에게, 뭐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간은 점점 자존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점점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거죠. 점점 얼음처럼 갑옷을 차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살 수도 있고 점점 흐르는 강물처럼 살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영구 씨? 가요 무대에 설 수 있어요. 자, 이 자존감으로 살아야지 이 가요 무대에 서는 거지 자존심으로 서잖아요. 나 기성가들처럼 잘할 거야. 이미 잘할 수 없을지 몰라요. 한번 나갔다가 욕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영구 씨는 조영구 씨처럼 해야지 사람들이 사랑해 줄 거예요. 맞아. 근데 조영구 씨처럼 해야 되는데 조영구 씨의 얼굴 생김으로 해야 되는데 되게 멋진 생김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조영구라는 사람의 기본 매력도 사라져버리고 그만큼 하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 다시 만약 여자로 태어나면 선생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저는 조씨하고 하네요. 제가 왜 조씨하고 해요? 너무 감동. 내가 왜 조씨랑 하냐고 내가. 진짜 조영구 씨도 많이 깨달은 바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그래 내가 그랬었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 행복하셨죠? 우리 여의만만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더 방송을 많이 열심히 준비해서 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창옥 교수님과 함께하는 여유만만 마음학교 다음 주에도 계속된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Days when the rains came